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33인 중 최고령자였던 동학교도 이종훈. 민족 대표 33인의 연령층은 4, 50대가 주를 이루었지만 천도교는 5, 60대 위주로 평균 연령이 높은데 이것은 천도교 이전 동학 시절부터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3, 40대 위주로 상대적으로 젊었는데 이것은 1900년대 이후에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33인 가운데 60대는 총 4명입니다. 3.1 혁명 거사 당시 송병희와 권동진은 60세, 이종일은 62세, 이종훈은 64세였는데 이종훈은 33인 가운데 최고령자로 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종훈은 1856년 2월 19일 경기도 광주에서 부친 이우재와 모친 선산 김씨 사이에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본관은 광주, 원래 이름은 종구, 자는 진호이며 도우는 정암입니다. 동학 입도 후 인생 전환기 맞은 이종훈. 10세에서 14세 때까지는 고향에서 한학을 배웠고 이후 벼슬길에 나갈 생각도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1세 때 광주군 실촌면에 산 하나를 사들여 진철점을 직영했으나 4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강순심과 동업으로 설월리에서 수철점을 시작했으나 역시 3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는데 철점이란 쇠를 불려 솥이나 농기구를 만들던 일종의 대장간 같은 곳을 말합니다.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한 이종훈은 1885년경 서울로 올라와 당시 한성부 판윤으로 있던 이원회의 주선으로 황해도 가명의 별궁관 자리를 얻었으나 이내 사직했습니다. 그가 사직한 이유는 조선 후기 관직사회의 부패와 타락상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1886년 인천으로 내려간 그는 만석동 북성포구에서 선상이나 객주를 하면서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4년 만에 객주 생활을 그만두었고 1890년 무렵 함경남도 함흥으로 이주했으나 정착하지 못했는데 인근 북청, 정평, 영흥 등지에서 민난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한동안 금전 대차업을 했는데 그의 인생에서 전환기가 마련된 것은 1903년으로 그해 1월 17일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 무렵 동학교도들은 서울 광화문 앞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동학 창시자 수훈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과 죄명을 벗겨달라는 일종의 명예회복 운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3월 10일 충북 보은에서 척의향창에 기치를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반에세 반제국주의를 표방한 동학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활동했습니다. 동학에 입도한 이종훈은 우선 고향 광주 인근에서 포교활동에 나섰고 이후 여주, 이천, 충주, 안성 등으로 대상지를 넓혀갔지만 당시만 해도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10월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때로 최시영 휘하의 북접 소속이었던 이종훈은 전봉준이 주도한 1차 봉기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난입 사건이 발생하자 최시영은 9월 18일 전 동학군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북접 지도자의 한 사람인 이종훈은 광주, 여주, 양지, 지평, 이천 등지에서 봉기를 권유했습니다. 이때 경기 충청 강원을 망라한 20여 개 포에서 봉기한 숫자가 수십만에 달했다는데 보은 장내리에 모여 대우를 정비한 북접군은 좌익은 이종훈, 우익은 이용구가 맡았습니다. 총대장은 최시영으로부터 통영 깃발을 받은 손병이었는데 이들은 옥천, 공주를 거쳐 논산으로 향했고 논산에서 남접 지도자 전봉준과 북접 손병희가 만나면서 남북접 연합군이 조직되었고 대본영도 설치되었습니다. 남북접 연합군은 세 방향으로 나뉘어 공주로 향했는데 농민군은 공주에서 관군 일본군과 혈전을 거듭했으나 막강한 무기와 화력에 밀려 우궁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전봉준은 순창에서 재기를 도모하다 배반자의 밀고로 체포되었고 손병희, 손천민, 이용구, 이종훈 등 북접 지도자들도 모두 북쪽으로 퇴각했는데 이후 이종훈은 손병희와 함께 충청도에서 은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동학 재건에 나선 최시영은 1897년 12월 손병희에게 북접 대도주의 도통을 넘겨줘 손병희가 제3대 동학 교주가 되었고 5개월 뒤 1898년 4월 최시영이 원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최시영이 원주에서 피신 생활을 하는 동안 이종훈은 논 열마지기를 팔아 최시영을 돌보았으며 나중에는 옷바라지도 맡았는데 이때 이종훈은 논을 팔아 간수를 매수해 최시영에게 의복과 음식을 몰래 차입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압송된 최시영은 10여 차례 재판 끝에 7월 18일 교수형 판결을 받았는데 죄명은 최재호와 함께
복세무민 좌도난정에 사교를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7월 20일 최시영은 종로 단성사 뒤편에 있던 감옥서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했고 시신은 광화문 밖 공동묘지에 감회장됐는데 3일 뒤 이종훈은 시신을 수습해 송파에 있던 동학교도 이상화 소유의 뒷산에 안장했습니다. 최시영 사후에 송병희, 손천민, 김현국 등 3인방은 교권과 노선을 놓고 다툼을 벌였으나 1900년 7월 풍기에서 열린 종통설법식에서 손병희가 교단의 최고 책임자인 법대도주에 추대되자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손병희는 경쟁자였던 손천민과 김현국을 요직에 기용해 조직체계를 정비했는데 당시 손병희에게는 두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던 바 하나는 정부의 체포령을 피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신문명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길은 해외로 망명하는 길뿐이라 1901년 3월 손병희는 미국행에 올랐으나 경비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고 일본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망명객으로 떠돌고 있던 박영효 등을 만난 손병희는 조선정부 개혁운동에 나서게 된 그는 일본에서 만난 권동진, 오세창, 양한목 등을 동학에 끌어들여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손병희는 1904년 4월 이종훈 등 동학 지도자 40여 명을 도쿄로 불러 민회를 조직을 지시했고 이들은 귀국해 대동회를 조직해 단발, 개화복 입기 운동을 전개하는 갑진 개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악재마저 터졌는데 진보회 회장을 맡았던 이용구가 1904년 말 송병준의 일진회와 통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진회는 을사늑약 직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라는 내용의 선언서를 발표한 바 있어 이 일로 동학은 매국단체라는 오해를 사게 됐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1월 5일 급거 귀국해 사태 수습에 나서 9월 이용구 등 62명의 일진회 무리를 출교 처분하는 등 교단 정비에 나섰는데 이종훈은 천도교 창건 당시부터 중앙총부의 고위 간부로 임명되었습니다. 서훈관장, 현기사장, 해양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1908년 고문실 고문, 직무도사실 도사장, 대종사 사장에 1911년 도사실 장로에 임명되어 이 무렵부터 천도교 내에서 중진 반열에 올랐습니다. 1910년대 들어 이종훈은 다양한 형태의 민중운동에 참여했는데 무관비망록에 따르면 이종일의 지시로 이종훈은 이묘원과 함께 농어민을 포섭해 민중운동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토지조사 사업 등 일제에 가혹한 경제수탈로 배일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1912년 이종훈과 이묘환은 농어민 피해 실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농민은 8할, 어민은 6할 이상이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종일과 이종훈 임례환은 보성사 사원 60여 명과 함께 범국민 신생활운동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비정치적 국민집회를 표방한 것으로 손병희가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집회일은 7월 15일로 정했지만 이틀 전에 종로경찰서에 발각돼 서류 일체를 압수당하는데 다행히 집회 성격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개선 운동이라고 둘러대 겨우 화를 면했습니다. 그해 10월 31일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가 조직되었는데 천도교 내의 일종의 비밀결사체로 총재 손병희, 회장 이종일, 부회장 김홍규, 분과위원장 권동진, 오세창, 이종훈이었습니다. 이들이 민족문화수호운동의 방략으로 구상했던 것은 민중시위운동으로 민중동원을 위해 강연회를 개최해 이종훈은 1914년 4월 29일 민족문화수호의 의일한 주제로 강연하다 종로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고령에다 지병으로 고생한 감옥 생활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천도교는 이 전쟁에 참가한 일본이 패할 경우 조선이 독립할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해 1916년 2월 보성사 내에 천도구국단이란 비밀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물러가면 정권을 담당할 모처였는데 이종일은 각계 원로들을 끌어들여 민중시위운동을 추진했으나 월남 이상재만 동의했을 뿐 다른 인사들은 찬동하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손병희는 1917년 5월 15일 자금 지원과 함께 시위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권동진, 오세창, 최린에게 시위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18년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었고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 결주의 원칙 공식화를 계기로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체코, 유고, 폴란드 등도 잇따라 민족자주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천도교 등 국내 민족 진영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했는데 1918년 5월 5일 손병희를 비롯해 이종훈,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 천도교 지도부는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 3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민중을 동원하는 대중화, 여러 계층의 독립운동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원화, 그리고 비폭력 저항 등이 그것으로 시위 일자는 9월 9일로 잡고는 무호독립 시위운동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최남선이 준비하기로 했던 독립선언서가 제때 준비되지 않아 차질을 빚게 됐는데 천도교는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준비해왔으며 실행 방법으로는 민중시위를 구상했습니다. 1912년에 추진했던 범국민 신생활운동과 민족문화수호운동, 1914년 천도구국단, 1917년 기독교 유립 및 정계 원로들을 아우른 민중시위 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비록 이런 구상들이 실행에 옮겨지진 못했지만 3.1혁명의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3.1혁명의 비폭력적 민중시위 형태는 이미 이때 기틀이 잡힌 셈이며 이종훈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종훈은 2월 25일 오세창의 집에 갔다 권동진, 오세창을 만나 독립선언에 참가할 것을 공식 수락했고 27일 낮에는 이필주의 집에 모여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제출할 서면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또 27일 제동 김상규 집에서 열린 모임에는 참석치 못했으나 28일 가회동 손병희 집에서 열린 최종 점검 모임에는 참석했는데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들은 인사동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당초 탑골공원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다수의 군중이 모이다 보면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 태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선언식이 끝나자 일경에 의해 29명 전원이 경무총 간부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종훈은 경찰 취조 및 재판 과정에서 조선 독립의 이유 등에 대해 당당하게 밝혔는데 이후 1년 반에 걸쳐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었고 1920년 최종심에서 그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훈은 고령에다 지병이 있어 감옥에서도 고생했는데 심지어 판결 당일에도 출정했다 도중에 퇴정하기도 했는데 1921년 11월 4일 만기 추록을 했습니다. 이날 모두 17명이 추록했는데 16명은 마포 경성 감옥에서 추록했지만 이종훈 혼자만 서대문 감옥에서 추록을 했는데 이종훈은 서대문 감옥 병사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종훈은 추록 소감으로 2년의 징역을 살았다 해도 그동안 9달이나 병감에 누웠었고 오늘도 병감에서 나왔으니까 징역의 참맛은 알지 못하였소라고 말했습니다. 추록 후 이종훈은 천도교 안팎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1922년 11월 한용운, 이상재, 이승훈 등과 함께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집행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3.1혁명 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자 민족 지도자들은 실력 양성운동 차원에서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운동은 1920년대 내내 전개되었지만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천도교가 이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대신 그는 이 무렵 원산 등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을 시찰하면서 교세를 살폈습니다. 출소 후엔 천도교 포교에 전념한 이종훈. 한편 1920년대 초반부터 문화운동과 계급운동의 여파로 사회 전반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3.1혁명으로 교단 지도부가 대거 구속되어 교단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신진 세대는 교단의 혁신을 주장했는데 중심인물은 최시영의 장남 최동희로 이종훈 등 출감한 원로그룹은 혁신 세력을 지지한 바 당시 교단을 이끌던 정광조가 원로그룹을 경원시한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1921년부터 천도교 내부의 혁신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의사기관인 의정회에 관한 규정이 반포되었고 전국 60개 구역에서 의정원 선거가 실시되어 3분의 1 정도는 명망과 영향력이 있는 소장파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종훈 등 원로그룹은 전도사회를 조직해 연원제 개정에 나섰는데 연원제란 동학의 조직 권리로 가르침을 전하는 이는 연원주, 전도를 받은 사람은 연원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보수파와 혁신파 간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보수파는 개혁안이 교권 찬탈 음모라며 반대했지만 이 무렵 가석방대 병석에 있던 손병희가 혁신안에 찬동해 일단 혁신파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교주선거제 실시, 연원제 폐지, 중앙기관의 세권 불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천도교 종원을 마련했고 종법사 18명 가운데 이종훈 등 혁신파가 13명에 달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는데 기득권을 빼앗긴 보수파는 병석에 손병희를 설득해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으로 손병희는 연원제 폐지가 교단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보수파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종훈 등 전도사회가 나서서 손병희를 설득하려 하자 손병희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는 이전의 천도교 대언체제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효혁 갈등이 격화되자 오세창, 권동진, 최린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이들 역시 결국 보수파에 가담하고 말았고 교권을 되찾은 보수파는 총공세를 펴서 혁신파의 이종훈, 홍병기, 오지영 등 원로들을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손병희가 사망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권동진, 최린, 이종린 차세대 지도자들은 교단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6월 13일자로 이종훈 등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어 치러진 종리사 선거에서 공교롭게도 보수파 전원이 당선되자 혁신파는 천도교 혁신단을 결성해 신구 분리를 선언한 뒤 임시해법을 공포했고 12월 혁신파는 별도의 천도교연합회를 구성해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종훈은 혁신파를 지지했으나 천도교연합회를 따라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종훈 등 원로그룹은 혁신소장파들의 사회주의 경향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딴살림을 차리는 일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손병희와의 사적 인연도 작용한 듯한데 장남 이동수와 손병희의 장녀 손관아가 혼인해 이종훈은 손병희와 사돈지간이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이종훈이 천도교단과 결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도교 혁신파의 핵심인 최동희는 1922년 7월 고려혁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최동희는 평소 무장투쟁을 주장한 바 이 단체는 천도교 내의 지하 독립운동 조직이었습니다. 혁신파에 가담했던 천도교단의 원로 중진 소장급 지도자 대부분이 가담했는데 이종훈은 고문, 홍병기는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편 최동희는 1926년 4월 중국 길림에서 만주의 정의부 계열과 국내의 천도교 혁신파, 형평사와 연대해 고려혁명당을 결성했습니다. 이것은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과 국내 민족 세력을 연계시킨 민족유일당으로 고려혁명위원회의 후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만주와 상해를 무대로 새로운 형태의 독립투쟁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 말 고려혁명당 중앙집행위원 이동락이 장춘에서 체포되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조직이 노출되었고 조직원 1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인물인 최동희마저 1927년 1월 상해에서 폐병으로 사망하면서 조직은 힘을 잃고 말았는데 사건 연루자들은 신해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만주에 체류 중이던 홍병기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29년 7월 5일 가출옥했는데 고려혁명당에 참여한 이종훈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만주를 다녀왔습니다. 명부는 만주 지역 포교를 내걸었는데 1931년 4월 초 만주에서 돌아온 그는 한 달 뒤인 5월 2일 76세로 생을 마친 바 동학에 입도한 후 그는 동학혁명, 갑진개화운동, 3.1혁명 등 역사적 대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동학교도로서 민족의 일원으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 싸운 한마디로 고단한 인생 역정으로 천도교에서 은퇴한 뒤에는 손병희의 사저 상춘원에 딸린 조그만 집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간 아들의 금의 환향을 기다리며 상춘원에서 보낸 몇 년이 그에게는 마치 단꿈과도 같았을 것인데 1962년 정부는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묘소는 서울 현충원 내국지사묘역에 마련됐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제대로 알기로 33인 중 최고령자였던 동학교도 이종훈이었습니다.